만 명 정도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었고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도대체 언제까지 멈출까? 2주 중단한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중단한다고 방역당국이 발표를 했는데 과연 2주 뒤면은 다시 위드 코로나로 돌아갈 수는 있는 것일까요?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들의 타는 속마음은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까요?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가 궁금한 게요. 2주가 지나면 네. 지금 위드 코로나 중단한 이유가 이거잖아요. 사망자도 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 병상이 부족하다. 네. 의료 역량이 한계에 임박했다. 네. 그럼 2주면 이게 다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 지금 중증 병상 확보 속도가 더뎠는데 한 2주 정도면 한 200, 최소 200에서 한 400개 정도 병상을 더 확보하면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가파르게 이제 3차 접종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1,000만 명이나 넘게 해주셨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 3차 접종 효과가 한 2주 정도면 더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리고 1월 달이면 이제 먹는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긴 하죠. 그런데 먹는 치료제가 다른 나라에서 먹는 치료제가 언제 도입된다고요? 1월에 저희가 다음 달에? 도입되죠. 예, 다음 달에. 화이자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어디가 만든 지금은 현재 파이저까지 아직 날짜까지는 안 정해졌고요. 머크께 1월에 도입될 머크가 예정입니다. 지금 효과 때문에 최종 승인이 안 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네, 아직 아니 임산부한테 조금 위험하다 뭐 이래서 네, 임신부의 예. 부작용 우려가 미국에서 있었는데 태아 기형 우려죠. 근데 그것은 사실 임상 때부터 했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논란이고요.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두고 2주간을 벌기로 했는데 근데 우리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작년에 언제 했냐면요. 작년 7월 12일 날 했습니다. 그때도 굵고 짧게 한다고 그랬어요. 25일까지.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됐냐면요. 10월 17일까지 됐습니다. 굵고 짧게가 아니라 굵고 길게.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신 거고 한번 그렇게 정부의 굵고 짧게가 지켜지지 않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못 믿으시는 거고요. 사실 코로나는 우리 현대의학의 예측을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코로나19 전문가들이든 누구든 잘 모른다고 고백해야 돼요. 네. 고백해야 돼요. 네. 몰라 2주면 다 끝날지 누가 장담합니까?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월급쟁이와 교수님들, 공무원들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피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정말로 자영업자들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손상을 보면서 이게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된다면 보람이나 의미라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이거 도대체 누굴 위한 기약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확산세가 감소될 2주 뒤에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될 기미가 과연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네.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래도 코로나 1년 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는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대의학이 전문가분들이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효과가 저희가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보도해드렸지만 서울의대가 조사했더니 작년에는 효과가 좋았는데 델타가 들어온 이후로는 효과가 미미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는 60세의 확진자가 늘어서 이분들이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라서 여기에 맞춤형 집중 투자하는 방역 거리두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전 사회적인 이 피해가 막심한 거리두기로 가고 있어서 제발 2주면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누구나 국민들 바라겠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이제 방역 당국을 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뭐 방역 당국도 사실 속이 타겠죠. 그런데
국민 앞에 저희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없는 방역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방역 당국의 지침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네. 소상공인들이 정말 피눈물을 감수하면서 방역 당국의 지침을 수용하고 협조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방역 당국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방역 패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방역 패스를 가령 3차 부스터샷 접종한 사람들은 당일부터 또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네. 네. 이 방역 패스가 도대체 뭡니까? 이 휴대전화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확인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 카카오톡을 쓰거나 네. 아니면 쿠브라는 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네이버에 들어가도 되고요. 우리 이제 저는 이제 카카오톡을 쓰는데 예. 이렇게 흔들면 이제 접종 완료 그 그렇죠. QR 저도 코드가 한번 뜨죠? 해볼까요? 예. 이렇게 한번 흔들면 네. 그러면 이른바 QR 코드가 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접종 완료 14일 뭐 이렇게 예, 뭐 그거 이렇게 나오네요. 완료됐습니다. 접종 완료 이런- 14일 예. 경과.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과 그다음에 이런 방역 패스를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게 증명된 분들 아, 예. 그리고 PCR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지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이 방역 패스라고 하는 어떤 자유권이 있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식당과 카페를 타인과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방역 패스가 어쨌든 점점 더 강화된다. 뭐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겠네요. 이건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는 정책이긴 한데 다만 백신 접종을 강제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방역 패스를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패스를 강화하려면 이제는 정말 우리 상태가 심각해져서 백신을 강제화하겠습니다라고 그것부터 말을 바꿔야죠. 사실 제가 미국이나 유럽 다녀온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접종 안 한 사람들은 아예 식당 못 들어오게 한다는 네, 얘기도 네. 제가 들었거든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강하게 했다는 네,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 방역 당국이 상대적으로 강경하진 않았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동찬 기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드렸던 것처럼 2주면 해결이 되느냐. 그리고 자, 2주가 지나면 다시 위드 코로나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일단 다시 돌아오려면 지금 이걸 시행했던 지표, 그러니까 사망자, 위중증 환자, 확진자, 그다음에 병상 대기 기간이 줄어야 할 겁니다. 우리 국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제발 그러길 바라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보장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어서 그렇다면 계속할 것이냐 그때처럼. 근데 작년에도 1년 반을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피해가 가장 컸는데 그러면 1월, 2월, 3월까지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 그렇죠. 이것에 대한 대책 없이 실은 이것에 대한 대책을 먼저 해놓고 했어야 돼요. 예? 근데 왜 그러냐. 어제 그 소상공인이 말씀하셨지만 그 회의에 그렇게 이 피해를 가장 극명하게 받는 분들은 안 계시고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아무 피해 없는 분들이 사실 결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의 보기에는 너무나 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제가 듣기에도 그래. 저는 의학 전문 기자니까 사실 환자가 더 적고 병원이 좀 더 평안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쪽에 편 사람인데도 제가 듣기에도 이거는 자영업자분들 보기에는 너무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 코로나 대응도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에 어떤 우리 의료 역량이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면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서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거나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든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든가 이런 분들에게까지 이게 영향이 미쳐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게 상황이 가장 네. 우려가 되는데 말이죠. 소상공인분들은 지금 그래서 집단 휴업하겠다 차라리 네.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리고 그 피해를 그 손실을 전부 정부가 보상해 줘라. 그리고 우리는 소송도 하겠다 앞으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때문에 정부의 왔다 갔다 방역 지침 때문에 얻은 손해가 너무나 크다. 지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22일 대규모 집회를 지금 예. 예고하고 계셨고 사실 이제 그분들 말씀을 진짜로 들어보면요. 그냥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삶이 그냥 빚 많고 어떻게든 이 빚 갚으려고 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막 사실 벼랑 끝에 서신 게 맞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논의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뭐냐면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금 60대가 제일 중요한데 60대 맞춤형
그리고 이런 것이 정말로 제대로 되느냐 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60대 분들이 21시 이후에 밤늦게 식당 카페에서 음식 드시다가 감염됐겠습니까? 아니죠. 낮에겠죠. 사실 다른 나라들도 고위험군은 24시간 물 셀 틈 없이 거리 두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예. 지금 이렇게 너무 반발이 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미세한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드 코로나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내일부터 하는 게 네. 모레가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종교시설.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 같은데 네. 인원이 좀 축소가 된다면서요 또?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발표를 네. 했는데요. 최대한 해도 299명을 넘으면 안 되고요. 미사와 예. 그 예배와 뭐 이런 그 여러 종교 행사에서요. 그리고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원에 30% 정도만 할 수 있고요. 예. 만약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한다면 좌석에 70%까지 70%. 70%까지 이렇게 방안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울고 싶은 이 마음 눈물을 글썽이며 허공만 바라보네. 윤환기 씨의 나는 어떡하라고 라는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노래 들으셨죠? 저 가사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로서도 방역당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다음 달에는 확진자가 2만 명까지 나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방역당국과 정부가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과연 제대로 대처해 온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절규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실질적인 보상책으로 화답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